자,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정세균 책도 냈어요. 아, 예. 정세균 책도 저희가 광고한 적이 있어요. 이낙연 쪽은 뭐 책 광고를 안 해가지고 안 한다 뿐이지. 저희 광고에는 돈벌이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이념도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자, 이거 저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민이가 뭐 특별히 이 책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이재명이란 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금은 이재명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철학부터 정책 공약 또 부동산 문제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이재명의 소신을 밝힌 책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 비주류였던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재밌는 건 이번에 발간된 지금은 이재명은 기존 정치인들의 자서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책들과도 완전히 달라요. 기존의 책들이 자서전, 대담집 형식의 스토리텔링이라면 지금은 이재명은 어록과 사진이 만난 이미지텔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강영호 씨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러브콜을 고수하고 이재명 후보를 담았습니다. 거기에 난해한 언어가 아닌 쉽고 선명한 언어가 주특기인 이재명의 시원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른 모든 서점에서 지금은 이재명 이게 확인없이 3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10% 할인된 가격 31,500원에 판매합니다. 똥파리 서점에선 팔지 않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10% 할인된 가격 3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재명, 구매는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요. 예. 전부 흑백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흑백 사진이니까 좀 더 느낌이 이제 기록적인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또 이재명의 어떤 일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일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솔한 삶의 기록도 있고요. 1984년 12월 29일 이때는 고시 공부할 때인 것 같은데 재명아 정신 차려라. 아, 스스로 썼구나. 자신이 자신에게 재명아 정신 차려라.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 이재명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야당 얘기하기 전에 유은희 사회부총리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왜 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결정이 나도록 푸시를 했는가? 일단 뭐 이제 그 부산대에서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흔히 하는 그 학교 내에서 자체 조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는 사실 좀 헌법하고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그걸 왜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서 그때 네. 결정해도 될 그리고 문제인데. 역으로 또 이 학교의 판단이 대법원에 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래서 사실 지금 정치적 뭔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4.7 재보선 한 달 전쯤에 이제 사실상 조민 씨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이제 의전원에 공식적으로 유은희 사회부총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맞아요, 조사를 하겠다 뭐. 이거는 결국에는 그 4.7 재보선에서 조국을 지우고 가면은 어떻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시 민주당의 그 구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당시 4.7 재보선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의 그런 뜻이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선대위원장이었어. 맞아. 예, 잠시 그렇죠. 잊었다. 예. 저는 뭐 선대위원장이었어. 개인적으로 이제 윤회 장관님하고 좀 가까운 편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이분이 결정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군가의 푸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논란의 종점을 흔히 하는 교육부의 규정으로서 끝내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주위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럼 한 사람밖에 없네. 네, 그래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양반은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말이죠. 기승전 똑같아. 아, 그래. 조국 전 장관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행동하고 말이죠. 최근에 계속 그런 발언을. 아이고, 했죠. 정말 우리 좀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꼼수 쓰지 말고. 자, 그래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 현재 판세. 예. 저기 누구야 우리 준표 형이 엄청나게 쫓아왔습니다. 네, 많이 쫓아오는데 그게 뭐 20% 오차범위 이내로 쫓아왔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한 뭐 18%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1위 후보를 뒤집을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요거는 지금 당내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TV 토론이라든지 뭔가 좀 윤석열 후보의 계속된 또 다른 자기 실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좀 곁들여져야지 의미 있는 추격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비호감이 높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 안에서도 이미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이분이 그렇게 당 안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 가고 지금 현재 이분의 전략은 산토끼 잡아서 집토끼로 잡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런 전략이 성공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20, 30대 그다음에 영호남 네네. 젊은 층대로 올라가는데요. 이준석 현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늘었대요. 네네. 지지층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젊은 층들인데 이분들은 5년 전 홍준표를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데 지금 홍준표가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발언을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균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서민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홍준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물론 그 근저에는 윤석열이 유능하지 못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반대 현상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쉽게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훈련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홍준표 플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저쪽 당의 후보가 된다면 51대 49에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 지지층 중에서 20, 30대는 이제 최근에 들어온 20대층은 일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핵심 지지층은 60대 이상 고령자층이거든요. 거기서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20, 30대 지지가 과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지지층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스윙 보터가 30대예요. 20대도 있지만 30대 이 남자, 20대 남자 여기가 스윙 보터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스윙 보터인데 이 사람들은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잠시 홍준표를 지지하지만 다시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일로 또 다 넘어올 수 있는 계층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잠시 좀 반짝하는 그런 흐름은 있을지 몰라도 이 60대 이상층은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에게 완전히 올인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홍준표의 뭔가 특기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 내부의 세력 관계도 보니까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두세 명밖에 안 되고 절대 다수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대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어차피 탄핵 국면 이후에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4%였어요. 그렇죠. 예. 엄청 무시 못합니다. 맞아요. 거기는 뭉치면요 누가 되더라도 화끈하게 밀어줍니다. 4분의 1 지지했죠. 예,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윤석열은 생길 거예요 아마. 네네.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 보셨어요?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자기 손을 사타구니에 쓰죠. 못 봤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거는 못 봤네요. 그것도 많은 여성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검사 세계라고 하는 과거입니다만은 네. 굉장히 남성적인 네. 권위적 사회에서 자기 혼자만의 방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렇죠, 습관들, 그렇죠. 쩍벌남 자세부터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다시. 혐오스럽죠, 솔직히. 갑자기 간지러웠다. 이제 무슨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여검사 중에 이걸 보신 분이 계시대요. 아니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 있을 때. 그래서 경악을. 진짜 경악 장면입니다. 아니 그저 김 PD님 저기 홍준표 성대모사는 되잖아요. 홍준표 성대모사. 윤석열 총장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참.
근데 지금 아까 그 자기만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제왕적 리더십을 그 60대 이상층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게 좀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상승을 하시죠. 아니 저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게 만약에 김용민 TV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 나올 같아요. 거예요. 뉴스공장에도 맞습니다.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보도 넘나들고 이러면은 선거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비호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면서 네. 재밌는 캐릭터로는 그러니까 그럼요. 2017년에 홍준표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많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네. 졌는가? 또 이 양반이 대선만 찐 게 아니라 지방선거도 몰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도 자기가 진 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게 맞아요. 지다 보니까 네. 미국 탓을 했어요. 왜냐면 지방선거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탓을 했어요, 이 양반이. 네. 아니 저기 홍준표 캐릭터 만들어서 팔아도 팔릴 것 같아요. 아, 네. 예. 헝그리버드인가? 그러죠. 네. 헝그리버드. 아니 이분이 그러고 8,000명 대면 면접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이만한 책으로 냈어요. 그 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정책 공약들을 거기서 다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약 내신 거는 약간 뒤로 백투더 뒤로 가는 그런 공약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불만적인 사항들을 다 취합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 잘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1등은 윤석열, 네. 스트롱맨. 스트롱맨. 네. 2위는 홍준표, 역시 스트롱맨. 스트롱맨. 네. 스트롱맨이 나오면은 져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여당에서 만약에 스트롱맨 아닌 사람이 나오면요 네. 집니다. 네.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쪽에서 트럼프가 됐듯이 그렇죠. 져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나름대로 스트롱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당당하게 네. 유능하게 돌파하는 그런 그렇죠. 리더십이 나와줘야지. 그래야 또 토론에서 또 세게 붙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현재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 아는 분들 좀 제법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반문재인 전선의 선봉에 대해서 본선 경쟁력은 약할 것 같지만 1위를 가는 윤석열. 그다음에 이준석 현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준석이 사라지면은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든가 20, 30대의 지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기 몫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이 쓰러지면은 바로 그것을 받아서 1등으로 올랐을 것 같은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맞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막 확 엎어져 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곧 이렇게 가다면은 흔히 하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난파선 의식에 의해서 뛰어내리는 얍삽한 인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가 네. 뜬금없이 이준석 대표를 그렇죠. 공격한 것도 저는 그렇죠. 그 하나의 맞아요. 예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은 모두까기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뭐냐면은 대선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지명도를 높여서 지방선거에 영남 대구시장? 쪽에 출마하겠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패배의 징후가 보이는군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중진이라든가 정치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영남의 광역단체장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는 상황이 벌써 나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김재원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대구시장. 대구시장? 예, 예, 예. 경북 출신인데. 이제 뭐 그렇답니다. 경북지사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대구가 이제 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더 또 거기 친박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이 맞을 상황에서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절대 윤석열에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양보하지 네, 않을 겁니다. 맞아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내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대선까지 무조건 갑니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은 홍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네, 같이 또 한번 만원빵 할까요? 만빵 뭐 예. 만원빵. 저는 제가 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나오면은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짜야 된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최악이 홍준표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전에는 오세훈이라고 봤는데 이제 오세훈은 이제 봉쇄됐고 그렇죠. 오세훈 오늘 저기 저 압수수색.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그냥 뭐 수사를 위한 수사인 건지 아니면 진짜 오세훈에게 뭐 아킬레스건을 잡은 건지.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압수수색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긴 뭔가 그쵸, 나왔을 지금. 것 같은데요, 제 그렇죠. 느낌은. 그리고 지금 파이시티 관련해서 이제 선거 때 지난 재보궐 때 자기 그때 재임 기간에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혜는 있었던 걸로 왜냐하면 그 당시 파이시티 관련해서 정무 부시장이 구속인가요? 뭐 됐었어요. 그래서 강철원? 예, 그래서 저거 이제 압수수색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든지 별건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아마 서울시에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한 게 진짜 문제가 됐으면은 저거는 또 아웃각이죠 지금. 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네. 세훈이 형이 이렇게 아쉽게 됐네. 네. 내일 이제 9월 1일 서부간 선도로
제2서부간선도로 지하화된 그리고 월드컵 대교까지. 요거 사실 저 오세훈이 밀어붙인 일이었는데 근데 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계속 지척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이 다시 시장 돼가지고 이제 감독의 테이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지금 저 압수수색을 당한 꼴이 됐지. 아이고 예. 그런 꼴이 됐네. 내일 네. 테이프 커팅 해야 되는데. 내일 테이프 커팅합니다. 그래요. 이제 하여튼 뭐 오늘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네. 그렇죠. 네. 후보 일단 등록을 안 했으니까 못하죠. 파행적으로 나중에 뭐 윤석열이 낙마한다든지 그래서 오세훈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무소속 네. 단일화를 다시 안철수랑 해갖고 하는 그 방법은 있겠지만 너무 큰 무리수. 그렇죠. 그렇죠. 그 당을 탈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황은 역으로 또 뭐냐면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 줄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 그렇죠.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은영 소장님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은 윤석열로 그냥 고한다. 그리고 이제 고한 상태에서 이 내부에 정비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는 질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간다 이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져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번 대선은 그냥 접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친박계가 그 안에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친박의 그 원래 국민의힘의 그 핵심 지지는 친박계잖아요. 네. 거기가 원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이제 약간 밀려났었는데 다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서울시장 다시 한번 갖고 오고 광역단체장 선거 갖고 오고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2년 뒤 다시 총선이 또 이게 있으니까. 소장님 이야기하는 상황이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 될 수 있는 게 민주당 당내 갈등은 갈등도 아니에요. 맞아요. 저쪽 당 갈등은 서로 학살을 하고 감옥 보내고 그렇죠. 당내에서 같이 사찰하는 이 정도 수준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일부 의원들 간에는 서로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수준의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 바른미래당 같은 파들과 친박들 간에 전쟁이 또 한 번 저는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 전쟁의 발단은 대권을 먹을 것 같으면 전쟁 안 생겨요. 대권을 먹을 것 같으면 같이 나누면 되니까. 화합해서 나눠 먹어요. 네. 근데 먹을 게 없어지는 순간에 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저쪽은 묻지마 투표를 하는 거예요. 뭐 공약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얘로 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도 그렇게 가면은 최소 25%는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자체 지금 지지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결집을 일단 시켜놓고 다음 넥스트 선거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그 다음 대선으로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찰스가 바라는 상황이에요. 찰스 기분 좋겠네, 조세. 이것까지 내다본다면 찰스는 이제 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봅니다. 요즘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합당하는 거 판 깼죠. 그렇죠. 야, 안에는 역시 후보가 없다. 이걸 간파한 거죠. 네, 안철수의 머리가 이게 정말 거기에 뭐 저기 김동연 정도 땡겨오고 누구 땡겨오고 이래서 또 제3지대 또 이 꿈을 꾸죠. 당연히. 네. 아이고 그 단지까지 가면은 뭐 안철수하고 뭐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때는 이미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한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뭐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예를 들어서 더 먹을 것이 없다. 대선은 그냥 민주당한테 넘겨주자. 대신 지방선거에서 근데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긴 한데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이게 지금 약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어요. 아유 세상에 올해 그 4.7 재보선에서 네네. 전 25개 지역 24개. 24개인가요? 네네. 24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고. 예, 근데 25개 구 다 전부 졌죠. 다 다 졌어요. 졌죠. 예. 그 구에서 전부 다 오세훈이 그렇죠. 이겼어. 아주 네. 큰 격차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민심이 지금 약간 착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약간 이제 그 무차별, 그냥 묻지마 표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지난 4.7 재보궐선거 보면 다 빨갰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 표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균형을 잡으려고는 할 것 같아요. 이 지방선거가 허니문 기간 안에 있긴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새 대통령이 네. 정말 혁신적인 뭔가 집권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새로운 개혁의 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면 또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상당 부분 분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가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만약에 이제 경선이 약간 초반에 이제 1차 슈퍼위크 때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가 되면
그 나머지 세력이 과연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것이냐, 정말 진심으로 도와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등분이 되는 거예요. 분점된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10년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쵸?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박영선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너무 달코달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죠. 다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먹힐까 싶기도 하고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또 후보 저기 보세요. 중요하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 후보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은 뭐 볼 것도 없지만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안민석, 안민석. 전해철, 친하시잖아요. 유은혜, 절교했어. 절교. 나 언제 절교한 제- 이유는 결정적으로 황교익 반대한 거. 나 그 진짜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사람이 말이야 그 비수를 찔러. 절교도 잘해, 진짜. 너무 아니 너무 그거는 왜냐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인생을 솔직히. 깔끔하게 살지 마시고요. 아, 이게 뭐 물론 너무 이제 깔끔하게 너무 살아, 깔끔하게 진짜. 사신다. 그러나 이제 두 분과의 그 이런 관계는 제가 신이는 정말 잘 지키지만은 그건 진짜 하여튼 뭐 그건 뭐 네. 여기서 다른 아니 얘기는 이게 아니고 정치 오래 하면요 이념 사상적인 교류보다 인적 교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그럼요. 흘러가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더 많죠, 솔직히. 현실이에요. 친하냐 안 친하냐.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마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맞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식이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해야 되냐면 철학 공부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박원순 시장을 정말 뒷받침해준 새로운 세력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통진당이 망했잖아요. 네. 통진당에 망해서 거기에서 정당 활동에 회의를 느끼는 활동가들이 지역에 가서 풀뿌리 운동을 굉장히 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작은 도서관 맞아요. 운동, 네, 환경 운동, 맞습니다.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바닥을 바꾼 측면이 있거든.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분들이 생활 속에 진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끌어 갔던 거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쪽이 있냐면은 샐러리맨들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지식인들 또는 전문가들의 중도적이면서 리버럴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론의 동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두 축을 같이 갖고 와야지 흔히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표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인이 이제 민주당에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 그렇죠, 없어요. 솔직히 박원순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매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매력을 그렇죠.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제 나가서 아니 제가 뭐 그 정도 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박영선 후보도 과거에 박영선 후보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삼성 저격수로서의 매력, 그럼 또 카락카락한 이런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초선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인재풀을 보면은 역시 이제 국회의원들 집단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제 광역 의원들이나 근데 그쪽도 약간 인지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력들이 잘 또 올라오면은 그걸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력들이 다 이제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게 정치 세력화되지 않으면 이번에 그 4.7 재보궐선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닥에 아무리 많이 깔려도 이게 정치 세력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그 보수 세력이 조국 장관을 왜 때려나오면 생각해보세요. 진보적이면서 리버럴하고 그쵸. 다 그다음에 가져올 수 있죠. 중도적인 이 샐러리맨들라든가 전문가청에도 호흡하고 그렇죠. 이런 갖추고 있는 형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가 잘생겼고 제일 또. 중요하죠. 아,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 저를 잡으면서 잘생겼.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맞아요. 조국 장관이 네. 맞아요. 사실은 총선 때 나왔어야 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부산에 정말 부산에 갔어요. 나와서 네. 그랬다면 그때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나오는 게 그때 만약에 배지 달았으면 아마 지금 법원이 그렇죠. 이딴 식으로 달라지죠. 못했을 거야. 네, 아마 맞아요. 유은혜가 저렇게 저 조민 정리하라고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 이게 집권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권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때로는 구태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새로운 인물을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대선을 이기고 난 이후에 치르는 지방선거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인물 경쟁에서 쉽게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후보로 나오면 좋겠어요? 어디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요? 예. 이제 그거는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1년도 돼요. 안 남았어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론 지형 자체가 3분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주류 세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묻지마 투표 표심이 또 있어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포스트 플랜까지 준비를 같이 하면서 이제 대선 행보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굉장히 또 허약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또 힘듭니다. 그렇지. 진짜로. 그렇죠. 네.
서울시장은 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은 국무위원회 참석할 수 서울시장 있거든요. 혼자 들어가잖아요. 네. 국무회의에. 전 그런 측면에서 저 우리 김동연 전 장관이 예. 좀 처신을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도 없으면서 대선 나온다 하지 마시고 아, 민주당으로 오라고요? 아니, 민주당으로 오던가. 예. 아이고 참. 아니 다음에 서울시장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김어준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또 문제가 있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TBS 자체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여론을 형성해 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사실은 언론이 지금 그나마 그래도 유튜버들이 그래도 지금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보수도 물론 보수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유튜버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리더가 없어요. 그쪽은 보니까 네. 그냥 다 도토리들이 그냥 엄청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제 네. 사실은 코인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있어요. 그쪽은 그쪽끼리 도토리 코인 전쟁인데 여기는 그래도 리더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 여론 지형의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그 지형을 만약에 김어준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도 이 시장을 진짜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새로운 인물로 키우든지.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가 정책만 개발하는 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인큐베이팅 하는데요. 그렇죠. 주요 정치인을 네, 인큐베이팅 하는 교육하고, 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우리는 민주당에 있는 뭐 민주정책연구원이든 이런 쪽에서 정치인 인큐베이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뭐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지금 김용민 PD에 의해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제가 체중이 2kg 물었습니다. 매니저시네. 예. 그리고 지금 저도 당에 내년 벌써 이제 후보들 교육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은 후보자들이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여러 가지 그 여론 정보랑 뉴스 정보, 특히 정치 뉴스 정보를 취득하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포털에서 정치 뉴스를 좀 괜찮은 것들,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포털 안에서는 이미 이제 포털 편집권 때문에 뉴스 정보가 좋은 것들은 다 이 스탠드, 뉴스 스탠드 안으로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의 다 유튜브 쪽에서 이 정치 정보들 다 유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치 정보가 이게 포털 쪽에서만 보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트렌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럼 우리 유튜버들의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시장 후보 모시고 네. 공동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렇죠. 그것과 다르게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뭐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뭐 필요해요. 연대체나 이런 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하나. 선거 때만 그렇게 이용해 먹고 당선되면 지들 멋대로 정치하잖아. 아, 또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 완전히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구경을 우리 취급하고 말이야.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김용민 PD의 그 음식과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이 배신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같이 해야 돼요. 선거 때만 되면 뭐 출연시켜 달라고 그래서 다 출연시켜줬어. 요청 오는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오랫동안 나서 같이 해야 돼. 가지고 수박 짓을 맞아. 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뭐야 도대체? 맞아요. 우리가 통이야?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응. 영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전에 영입해라. 아, 그렇죠. 그 영입하고 교육을 좀, 시키고 해야 돼. 당에서 그렇지. 좀 교육 좀 네, 시키고 네. 그리고 교육할 때 쓸데없는 기능적인 거 시키지 마세요. 기능적인 맞아요. 거는 컨설턴트하고 여론조사 회사 가면 다 하니까 그럼. 당의 정치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저는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현실적인 것도 정체성도 없이 맞아요. 저 맞아요.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서 된 다음에 수박짓 하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완전 빅엿을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 유권자, 민주당의 이 권리당원들의 인식은 굉장히 이걸 막 따라가고 있는데 이 지도자인 사람들이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까 사실 오전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낙연 캠프는 도저히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차원에서 지금 완전 집단적인 확정 편향에 빠져서 막 이 네거티브 저 네거티브 그냥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데 네. 분당 가능성 없을까요? 분당은 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분당은 저는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요. 권리당원 눈치를 분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분당은 아무나 하나. 분당은 아무나 하나. 뭘 모르는 안철수나 하는 게 네, 분당이다. 분당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 확실히 지역 기반이 있다든지. 아 그렇죠. 후단협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후단협이라는 게 동교동 구파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후단협이라는 그렇죠. 것이 가능했던 거지.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이 오합지졸 정치인들 가지고 분당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쓰다 남은 뭐 네거티브를 갖고 막 뭔가를 터뜨려. 물론 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터뜨리지 못하겠지. 그쵸. 언론한테 슬쩍 흘려가지고 언론이 보도하면은 그때서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거 너무 닮았으니까 네. 좀 다른 걸로 이름을 바꾸겠지.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다가 안 되면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하고 합치는. 그 정도 실력 안 됩니다. 제가 자꾸 그 정도 실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왜냐면요. 이낙연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의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격했던 분들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돌변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저격하는 저격수로서 저는 앞장설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맞아요. 한편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선 때 정동영 저격수였던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저격수가 됐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2007년 네. 대선 후보 정봉주고 공약은 네. BBK였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점잖은 척 지분 요구 비슷하게 하면서 캠프에 스며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층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불만 이게 정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으면 인정을 끝까지 못 해요. 그게 그렇지. 정치인들이고 뒤에서 계속 이제 딴지 걸거나 정보 딴 데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흘려주거나 그래서 이 이제 후보가 되는 사람은 자기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당 안에 예. 이미 그런 세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가 뽑혔다. 대선에서 졌다. 그럼 다음 당권을 내가 먹는다? 그럼 내가 지방선거 공천을 가진다? 이런 상황이라도 가정이 된다면은 그런 이제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의 후보가 연로하셔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점잖으신 분이고요. 뭐 이낙연 후보도 후보는 점잖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생쇼. 아, 정말 오늘 안반수가 나오는 500m까지 판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댓글 보니까 예. 윤돌이라고 김돌이라고 김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아니,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니까. 아니 저는 이제 도리도리고 저는 박돌이고 계속 이쪽으로 오거든요. 보십시오. 이 쪽볼 아닙니까? 쪽볼. 예, 저에게는 윤석열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님 이거 하진 않아요. 내가 사타구니를 건드리진 않아요. 깨끗하게 씻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생쇼 함께해 주신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생쇼 마칩니다. 기